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슈퍼탱크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 2026년 3월 13일에 열리는 마이애미 히트와 미러키 벅스의 대결입니다. 딱 겉으로만 보면 어때요? 한쪽은 지금 6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인 마이애미, 다른 한쪽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완전 부진에 빠진 미러키. 이건 뭐 너무 뻔한 경기 아닌가 싶죠? 하지만 숫자는 종종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짜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총 6단계에 걸쳐서 이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처음엔 이 표면적인 데이터로 시작해서 그 뒤에 숨은 전술, 그리고 로스터의 허점까지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변수를 더해서 진짜 예측값과 우리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점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초기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점수부터 한번 볼게요. 뭐 부상이나 최근 흐름 같은 다른 변수들은 지금은 잠시 머릿속에서 지우고요. 오직 두 팀의 순수한 경기 속도랑 효율성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농구 점수라는 게 결국 되게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공격 기회를 갖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죠. 자, 먼저 공격 기회부터 보면 마이애미는 페이스가 103.8로 리그 전체 1위예요.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농구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밀워키는 97.8, 아주 느긋하게 하프코트에서 지공을 펼치는 팀입니다.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템포가 오늘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오늘 경기의 총 공격 횟수, 그러니까 포지션은 약 102.5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102.5번의 공격 기회를 가지고 각 팀의 효율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마이애미는 120.0점, 미러키는 115.5점, 이런 1차 결론이 나옵니다. 와, 그럼 마이애미가 이기는 거네? 싶으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야말로 통계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상 변수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껍데기 같은 숫자예요. 자,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퍼펙터라는 아주 유용한 분석 도구를 써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득점 기대치 너머에 숨어있는 팀의 진짜 구조적인 약점이 뭔지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샅샅이 파헤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미러키의 퍼펙터를 보세요. 슛의 퀄리티 자체를 보여주는 유효 슈팅률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격의 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겁니다. 공격 리바운드 순위가 리그 29위고요. 자유투 얻어내는 비율은 28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슛 실패하면 그걸 다시 잡아서 공격할 기회도 거의 못 만들고 상대 파울을 유도해서 쉽게 점수를 얻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마이애미 로스터의 처참한 붕괴. 제가 홀로그램성이라고 이름 붙인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마이애미는요, 딱 홀로그램으로 만든 성 같아요. 겉에서 보면 6연승이라는 기록 때문에 뭔가 대단하고 견고한 요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팀의 공격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다 뽑혀 나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빈 껍데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팀의 득점 1위인 노먼 파월, 경기당 21.5점을 꼬박꼬박 넣어주던 타일러 히로, 여기에 앤드류 위긴스까지. 생각해보세요. 공을 몰고 와서 득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백코트 자원이 그냥 싹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로스터를 G리그에서 급하게 끌어올린 선수들로 겨우 채우고 있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뱀 아데바요가 최근에 83점이나 넣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통계적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딱 한 번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상대가 리그에서 페인트존 수비가 최악인 팀이었거든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촘촘한 수비를 상대로는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버릴,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슈퍼스타의 귀환입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잘하는 선수 한 명이 추가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미러키의 약점이 뭐였죠? 리그 최하위권이던 공격 리바운드랑 자유투 획득 능력. 야니스는 이걸 그냥 혼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버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마이애미의 유일하게 남은 희망인 아데바요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천적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질적인 분석들을 실제 숫자로 바꿔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별수들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아까 그 껍데기뿐이었던 예측 점수를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애미부터 보죠. 핵심 득점원들의 이탈로 인한 스페이싱 페널티로 무려 10.5점을 깎고 아데바이오의 과부하로 인한 후반 효율 저하로 2.0점을 더 뺍니다. 홈 어드밴티지로 1.5점을 더해도 점수는 크게 하락하죠. 반대로 밀워키는 어떨까요? 아데토쿤보의 복귀 효과만으로 플러스 6.5점을 받고요. 마이애미의 텅 비어버린 벤치 멤버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때니 여기서 2.0점을 더 얻습니다. 물론 밀워키도 일부 롤플레이어가 빠지는 손실이 있어서 마이너스 3.5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최종 예측 점수는 마이애미 109.0점 그리고 밀워키 120.5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처음 예측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밀워키가 11.5점 차이로 완승을 거둘 거라는 정말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도출해낸 데이터 모델의 예측과 실제 시장에서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걸 통해 시장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 허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시장은 마이애미가 6.5점 정도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델은 정반대로 밀워키가 11.5점 차이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죠. 이 두 예측 사이의 차이가 무려 18점이나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이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신호죠. 바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격차 때문에 저희 분석 모델은 이번 예측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9.5점이라는 아주 높은 확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은 마이애미의 6연승이라는 겉모습, 그 홀로그램에 완전히 속아서 그 뒤에 숨겨진 로스터 붕괴라는 진짜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밀워키 벅스의 플러스 6.5 핸디캡 승리가 아주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마이애미의 연승은 사실상 거품, 가짜에 가깝습니다. 핵심 가드진이 모두 쓰러진 상태에서 공수의 절대적인 핵인 아데토쿤보가 돌아온 밀워키는 구조적으로 10점 차 이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래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연승의 성은 과연 거대한 밀물이 밀려올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